당신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는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우리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4년 중국의 작은 마을에 갑자기 나타나 나는 2050년에서 왔다고 주장한 유제나르는 신비로운 인물. 그가 예언한 내용 중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그의 마지막 예언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바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제나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974년 가을,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 중국 알싱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 낯선 남자의 출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광장에 나타난 그는 이상한 재질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유제나. 나는 2050년에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 여행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고 다른 이들은 그가 서양의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며 경계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즉시 당 간부들에게 연락했고 곧 군인들이 유제나를 신문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유제나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공중에 빛나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트릭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유제나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히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 일어날 마을의 작은 사건부터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큰 정치적 변화까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마오쩌둥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76년 9월 9일,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의 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군인들은 그를 즉시 체포하려 했지만 마을 촌장이 말렸습니다. 그의 예언이 맞는지 지켜보자. 그때까지 그를 우리 마을에 머물게 하겠소. 그렇게 유제나는 알싱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격리된 집에 갇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작은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이들은 그를 미래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어르신들은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나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기술이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오직 중국과 아시아의 운명에 관한 예언만을 전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임무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미래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마을에 나타난 지 2년 후 중국 전역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것입니다. 정확히 유제나가 예언한 날짜의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유제나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그를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중국과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유제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같이 귀중해졌습니다. 그날 밤 유제나는 더 많은 예언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 사후의 중고, 덩샤오핑의 개혁,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실현된 예언들. 이것은 반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제나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오쩌둥의 사망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으면서 유제나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식마을은 갑자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고 정부 관리들도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나는 이런 관심에도 조용히 자신의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마오 주석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이 중국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서양의 경제 모델을 받아들여 중국의 문을 세계에 열 것입니다. 그것은 1978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덩샤오피는 정치적으로 실각한 상태였고 그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이 자본주의적 경제개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놀랍게도 1978년 덩샤오피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자신의 땅을 경작할 권리를 주는 것부터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특별경제구역 설립까지 덩샤오핑의 개혁은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유제나의 예언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유제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게는 과거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유제나는 계속해서 더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홍콩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것입니다. 156년간의 식민 통치가 끝나고 홍콩은 다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이 예언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의 홍콩 통치는 확고했고 반환 계획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984년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발할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유제나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제나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를 진정한 예언자, 심지어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서방의 스파이일 것이다.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 업무에 가담한 자일 뿐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그를 조사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유제나는 항상 한 발 앞서 그들을 피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제나가 자신의 예언이 실현될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지켜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쓰여진 책과 같습니다. 나는 그저 그 페이지를 미리 읽었을 뿐입니다. 1999년 유제나는 안식마을의 몇몇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더 먼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긴박해졌고 예언의 내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의 질서를 바꿀 것입니다.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는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며 2028년의 충돌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국지적 분쟁이 아니다. 중국과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8년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8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인 올해 초 유제나가 말한 첫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오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죠. 대만의 협에서의 군사훈련이 빈번해졌고 양측의 레토릭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유제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해상 사고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중국 경비정과 대만 군함이 충돌하게 될 겁니다. 우연히 시작된 이 사고는 마치 불꽃이 화약통에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확산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해상 충돌 이후 양측은 즉각 군사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를 통일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대규모 해상 봉쇄와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중국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무역을 중단하고 중국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킬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제재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단절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하고 부동산 버블은 터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국내 소비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모순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근본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부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티베트, 신잠, 내몽골과 같은 오래된 분리주의 지역에서는 무장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의 통치에 불만을 품어왔지만 베이징의 강력한 통제로 억압되어 왔습니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이들 지역은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위로 시작하지만 곧 무장투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베이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시기를 중국의 대분열의 시작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일 국가로서의 중국이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정치 단위로 나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청나라의 붕괴 이후 중국이 겪었던 군벌 시대와 유사하지만 더 깊고 근본적인 분열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일반 중국 시민들일 것입니다. 식량 부족, 에너지 위기, 재적 불안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들로 피난하려 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안점은 한반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우리는 2028년을 바라보며 유제나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제나가 말한 중국의 대분열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분열을 넘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제나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에 시작될 충돌 이후 중국의 상황은 마치 도미노처럼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던 중국의 대분열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며 2031년에 이르면 중국 대륙은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더 이상 광활한 영토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000년 역사의 중화제국은 6개의 새로운 국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믿기 힘든 공상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이전 예언들이 실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유제나에 따르면 대만과의 충돌, 국제 제재, 내부 반란으로 약화된 중국 공산당은 결국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31년 3월 베이징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고 중국 지도부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도 전국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이 권력 공백 속에서 중국은 급속도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연방 중국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군부가 주도하는 이 국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 영역은 베이징과 주변 성들에 국한될 것이고 끊임없는 내부 권력 투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연방 중국은 과거의 화려함을 그리워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소련 붕괴 후의 러시아처럼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동방공화국이 상하이와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이들은 대만과 유사한 경제 모델을 채택하며 빠르게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였던 이 지역은 개방 금지를 통해 빠르게 안정을 찾고 특히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공화국은 가장 번영하는 신생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굴레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경제정책과 점진적 민주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 티베트와 신자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난 이들 지역은 자신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의 귀환을 환영하고 신잠은 위구르인들의 자체 공화국을 선포할 것이라고 유제나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독립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산업 기반이 약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개입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남방연합이 광동, 광시, 윈난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홍콩과 마카오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경제체제와 다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동북공화국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중국 북동부의 이 산업지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공업 기반을 활용해 경제를 재건하려 하겠지만 인구 감소와 환경 문제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유진아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동방공화국, 티베트, 신장의 독립을 빠르게 인정할 것이지만 러시아와 인도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다른 신생국들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공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인도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며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거대한 붉은 블록으로 그려졌던 중국은 이제 여러 색깔의 조각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분열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유제나는 중국의 정치적 분열만큼이나 충격적인 또 다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 닥칠 끔찍한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38년부터 2044년까지 일본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련의 지질학적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분노가 일본 열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고리가 깨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분노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2038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센다이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진이 도쿄까지 이어지며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1의 이 지진은 도쿄의 고층 빌딩들을 무너뜨리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내진 기술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이런 규모의 재앙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도쿄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무너지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회복하기도 전에 일본은 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유제나는 말했습니다. 2043년 일본의 상징이자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는 후지산이 분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수백 년간 휴화산 상태로 있던 후지산의 분할은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화산재가 도쿄와 요코하마를 뒤덮고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갈 것입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공기는 오염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농작물은 파괴되고 교통과 통신은 마비될 것입니다. 유제나는 이 분화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간헐적인 폭발과 지속적인 화산재 방출이 일본 사회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피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2044년에 닥칠 것이라고 유제나는 경고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드는 연쇄적인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치 일본 열도 자체가 분해되는 듯한 이 재앙은 남아있는 인프라마저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산이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재앙의 결과로 일본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유제나는 예측했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많은 생존자들이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문화의 본거지가 해외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며 새로운 땅에서 생활을 재건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많은 일본 난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유제나의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의 쇠퇴는 곧 한국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유제나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역사의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일본이 약해지는 그 자리를 통해 한국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과 일본의 쇠퇴 속에서 유제나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펼쳐집니다.
한국의 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재나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한반도가 세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유재나의 이 말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한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40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내부 붕괴를 겪으면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통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전쟁이나 흡수 통일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북한 지도부 내부의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점진적 개방과 남한과의 협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수년에 걸친 단계적 통합 과정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력과 경제력,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우주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글로벌 영향력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되지만 과거의 제국주의 강대국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 아닌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 중심적 가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재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어두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모든 빛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한국의 빛이 밝을수록 그 그림자도 깊어질 것입니다. 유재나는 한국의 급속한 부상이 세 가지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와 자원 부족의 위기입니다. 통해 한국의 산업화와 생활 수준 향상은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이는 환경적,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겠지만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북한 간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입니다. 수십 년간의 분단으로 형성된 이질감은 통일 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사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다른 강대국들의 개입입니다. 유재나는 특히 한 강대국이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행동할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그림자도 가장 깊어집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빛날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협은 외부에서 오지만 내부의 약점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유재나의 이 불길한 경고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가 말한 위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유재나의 예언을 단순한 미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유재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미래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기회를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재나의 놀라운 예언들을 모두 살펴본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 거리를 넘어 우리의 삶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유재나는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은 예언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경고와 준비를 위한 지침일까요? 우리가 유재나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 일본의 재앙, 한국의 부상과 위기, 이 모든 것은 경고이자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유재나의 예언이 실현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